두 번째 질문은 유산균을 생균제를 양을 얼마만큼 미겨야 되는 좋은 건지 그런 저건데, 사실 그 유산균이나 생균제는 뭐 그 제품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함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많이 먹여서는 문제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적게 먹여서도 뭐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효과 부분에 대한 건데, 그거는 그 제품들이 나온 그 사람들이 만든 그 구상한 대로의 그 먹이라고 하는 것이 정량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 함량을 넣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0에 6승이네, 10에 7승이네, 10에 10승이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단위가 잘 이해해야 돼. 단위가 일반적으로 g에 10에 6승이나 7승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게 표기의 원칙이야. 근데 10에 6승에 1g에, 이거는 뭐냐면 1g에 10에 6승이다 하는 뜻은 이거하고 똑같아. 1kg에 10에 9승하고 똑같아. g하고 kg은 10에 3승의 차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1g 요만큼에 10에 6승이 들어가 있는 거나 1kg에 10에 9승이 들어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단위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이게 g이냐 kg이냐. 그렇게 하고, 소가 크면 클수록 양은 더 많이 먹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적으면 아무래도 덜 먹이는 거고, 제가 뭐 유산균도 팔고 효모제도 팔고 하는 장사꾼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린 송아지나 중송아지나 큰 소들은 항상 소화장애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를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유산균이나 효모제 같은 거를 조금씩 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질병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만 간단하게. 예. 그 양에 대해서는 뭐 큰 소들은 좀 더 많이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저기 있는 분이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좋은 번식우인데 그런 소일수록 수정이 들어가서 임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송아지를 낳게 해야 되는데, 좋은 소일수록 오히려 여러 번 수정시켰는데도 잘 안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 배란 촉진제도 놔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태가 잘 안 되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하자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얘기하려면 진짜 뭐 몇 시간 얘기해도 적인데,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임신 송아지를 이제 낳게 하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발정이 와야 돼. 발정이 잘. 그죠? 내가 발정이 안 오면 발정을 오게 강제 발정을 오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뭐 사양 관리 잘해서 강하게 해서 발정 관리를 잘하든지, 이 발정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네. 발정 부분을. 근데 오늘은 발정 부분까지 얘기하면 이게 다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건 치우고, 왜 임신이 안 되느냐를 얘기할게요. 어쨌든 발정이 왔어. 수정을 시켜. 그럼 수정을 시키는데, 수정을 시키고 나면, 아니, 배란이 되면 우리가 허튼 짓 안 하고 수정을 했으면 그
어깨에 정액이 들어가서 배란이 되면 특별하게 난관이 막히지 않았으면 배란이 됐으면 내려와 가지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임신이 안 되면 뭐 가지고 따지냐면 수정 적기에 가지고 우리가 수정시키는 건 뭐 저기 하지만 수정사분한테는 이거 좀 빨리 와달라고 그러니까 안 왔냐고 그러고 그거 너무 늦게 와서 그러냐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또 시비가 될 수도 있어. 그래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수정 적기를 잘 못 맞춰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되느냐 가지고 이제 논란의 시비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임신이 안 되는 과정에 뭐가 중요하게 끼어 있냐면 배아사멸이 이게 뭐냐면 이 배아가 수정란이라는 얘기예요. 수정란. 수정란을 수정란 사멸이라고는 안 해 또. 그래 그걸 배아사멸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시키든 수정사가 수정을 시키든 배란이 돼가지고 정액과 난자가 만난 거를 수정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정란이 생겨가지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착상이 돼야 되는데 착상이 되기 전까지 위기가 발생을 해. 그거를 우리는 이해를 못 하니까 아니 왜 계속 수정을 시켜도 임신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수정란이 생기는데 이 수정란이 삼 내지 4일째 수정시키고 3 내지 4일째는 난관 안에 있어요. 난관 안에. 그래서 얘도 계속 성장을 해. 거듭을 해. 그래서 5일에서 7일째 되면 자궁 안으로 내려와요. 자궁 안으로 내려와. 자궁 안으로 내려와. 이때 1차 이해하기 좋게 할게요. 수정란, 이걸 배아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자면 수정란이 사멸, 죽을 위기가, 사멸이 죽는다는 거죠. 죽을 위기가 와.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소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재밌어요. 우리가 어떤 수정을 시켰어요. 수정시키고 나서 4, 5일째 재발적 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설명 누가 잘 못 할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하고 맞는 거야. 자, 수정을 시켰는데 발정이 온다는 것은 발정이 온다는 건 우리가 수정을 시켜봐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발정이 오면 자궁이 긴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해요. 발정이 온다는 것은 자궁 안에 있는 생식기도 수정이 들어가려면 흥분을 하지만 밖에서 우리가 잘 아시면 기어오르고 승과하고 이런 거와 똑같이 생식기도 흥분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4, 5일 전에 수정을 시킨 그 수정란이 5일 후에 또 이렇게 발정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안에 있는 수정란은 막 흥분하고 있는 그 안에서의 열감도 있고 얘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하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 위기가 와.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 기본적으로는 발정이 오면 암소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쫙 올라갔다가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들어가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 1차 위기에서 5일에서 7일째는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게 1차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 며칠 전에 발정 온 거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기어오르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야. 참 어려운 얘기이지만 사실은 21일 동안의 발정은 2번에서 3번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울 거야. 어쨌든 그걸 얘기하면 그렇게 오게 돼 있어. 21일 동안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와. 그 중에 1차가 보통 한 5일 전후에서 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곤방얘기대로 자궁이 긴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PGF2 알파라는 게 아시는 분이 모르는 사람도 모를 텐데 루테라이스와 같은 성분이 자궁 내외에서 혈액을 통해서 나와. 그러면 루테라이스는 우리가 뭐예요? 발정을 오게 하는 요소잖아. 난소에 발정을 오게 하는 요소야. 그러면 4, 5일 전에 시켰던 수족란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아. 이래서 1차 위기에 잘못될 확률이 전반적으로 배아사멸 하는데 한 70에서 80%가 10일 이내에 수족란이 잘못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보고예요. 그때 재수정을 하게 되는 재수정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이 배란되거나 이런 것이 좀 약해. 그러나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운이네요. 어떻게 보면 수정 임신이 될.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소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게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표 나는 소가 있고 표 안 내는 소가 있고. 그렇지. 표가 나는 다 일어나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조물주의 원리가 아닌가. 막 다 수정시켜가지고 새끼가 다 들어가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 송아지도 많이 생산되고 송아지 값도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온 세상이 이 송아지로 다 사람보다 송아지가 엄청 많아져서 또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정이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발정으로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저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굳이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 그래서 참 재밌어요. 우리가 공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도 얘기를 한 게 이하고 똑같은 증상이 언제 또 일어나냐면 12일에서 13일째 또 일어나. 이때가 2차 위기야.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2차 위기. 2차 위기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이때 똑같이 루테라이스 같은 성분이 나와. 3차 위기가 언제 일어나냐면 18일째 또 나타나. 18일째. 이거는 이해가 돼. 새끼가 안 들으면 발정이 다시 와야 되니까 황체가 치생기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한 게 5일째 일어나는 거하고 10일째 일어나는 거는 프로그램요법을 좀 쓰십시오라고 한 거야. 여러 번 수정해도 임신이 잘 안 되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느냐? 프로겐요법인데 프로겐이 뭔지 아시죠? 프로겐이나 오바론이 유산방지제야. 프로겐이나 오바론이 이게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유산방지제 약이야. 이게 한 병이 10ml야. 한 병이 10cc야. 그러면 5cc씩 1대 5일째 5cc 근육주사 놓고 12일째 5cc 놓는 거야. 한 병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5일째 5cc 놓고 10일째 5cc 놓고 그렇게 골치 아픈 애들은 놔주면 임신이 될 확률이 그런 게 10마리 있다 그러면 한 3마리 정도는 여기서 건진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우리 집에 속색이고 정말로 이런 놈이 있다. 여러 번 해도 안 됐다. 이렇게 하면 해볼 방법입니다. 프로겐이나 오바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을 제대로 시키고 적기를 잘 만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걸 하면은 이해가 가죠. 그죠? 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위기가 있어서 안 들어가는구나. 참 재밌어요. 재밌어. 이게 알면 알수록요. 이게 머리가 뽀개져. 18일째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재밌어요. 18일째 일어나는데 3차 위기가 이때는 어쨌든 교과서상으로는 뭐가 이때는 도움이 되느냐. 18일째 일어나니까 하루 전날 17일째 케토프로펜 아시죠? 케토프로펜이 뭐예요? 소염제야. 해열진통 소염제야. 이때는 어쨌든 복잡하게 이걸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를 놔야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시켰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걸 이런 1차, 2차, 3차 위기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았어. 좀 더 이제 들어가면은 난자의 품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어미소에서 생기는 난자의 품질, 배란 상태의 품질이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강제 수정해서 발정 잘하게 해서 수정 잘 들어가게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수정란이라는 거는 난자하고 정자 만나서 이렇게 수정란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수정란의 상태가 뭔가 충실해야만이 이게 착상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1차, 2차, 3차 위기를 벗어나면서 이게 착상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막 이 강조가 돼 있어. 그거 다 얘기하면 머리가 뽀개져. 진짜 얘기를 못 했는데 이 난자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려면 결국은 또 어디로 또 가냐면 난자의 품질을 좋게 만들려면 이 난소가 충실해야 된다는 게 또 나와. 난소가.
근데 난소가 충실해야 되는 게 하려고 그러면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난소가 충실하려고 그러면요, 배합사료가 제일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까지 우리가 번식해오는 내용들 중에서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대세김질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풀, 조사료 위주로 먹이고 배합사료는 잘못 먹으면은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과비를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 아버님, 부모님들이나 앞선 세대가 그렇게 해오고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게 일반적인 이 사형관리의 추세예요. 근데요, 아까 휘발성 지방산 얘기 들어서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아까 잠깐 여기 썼는데 프로피온산을 뭐를 만든다고 한 거 쓴 거 봤어요? 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육 만드는데 근육 만들기 전에 당. 이게 당이거든요. 당이 뭐냐면 혈액 안에 있다고 해서 혈당이야. 당.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난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난소를 좋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당을 잘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배합사료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배합사료 먹이면 다 소 잡는다고. 그러니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번식이 돼요? 수종사분도 수종하고 나면서 가면서 야, 이 과비했으니까 배합사료 줄여. 안 한다고. 뭐야 이게? 뭐냐고. 잘 될 리가 없어. 잘 될 리가 없어. 그리고 살찐 거는 다 뭐 때문에 살쪘다? 배합사료 때문에 살쪘대. 자, 배합사료 때문에 살쪘는지 우리 생각 좀 해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번시고 하루 기준으로 배합사료 5kg 이상 준다. 가끔 있다. 없어요. 5kg, 4.5kg 준다. 4kg 준다. 4kg 준다. 어떤 소한테 4kg 줘요?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임신한 소나 임신하는 소나 새끼 난 소나? 새끼 논소. 새끼 논소한테 제일 많이 주는 애한테 4kg 준다. 4kg. 그러면은 임신하고 좀 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애한테는 한 3kg 준다. 그죠? 걔도 4kg 준다? 아, 좀 덜 준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맞지. 배합사료를 5kg, 6kg 이상 주지 않으면서 왜 번식우가 살이 쪘냐고 하는 것을 볏짚이나 조사료 가지고 거기다가 원인을 돌리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야. 자,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8페이지. 8페이지 보세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저기 8페이지. TDN 총 가소화 영양소의 이해.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1번 농후 배합사료는 몇 프로라고? TDN이 70%야. 볏짚이 몇 프로라고? 라이그라스 50이나 55%.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사양 표준에 나와 있는 대로야. 70%, 35%래. 그러면 건물량으로 딱 두 개 빼면은 어쨌든
배합사료가 볏짚보다 2배의 영양소가 많은 거야. 그죠? 볏짚은 영양소가 없는 게 아니라 배합사의 50%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경우는요, 볏짚이 TDN이 45%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치우고 일반적으로 35%예요. 그러면 볏짚을 2kg 주면 배합사료 1kg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농가에서 볏짚을, 요새는 볏짚도 비싸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일하는 관식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셔서 좀 쓸어내고, 굿이 쓸어내고, 사료 쭉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볏짚을 나눠주든지, 그거에다 곰포 하나씩 여기다가 턱 넣고 니네들이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하고서 손 탁탁 털고 왔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 번식우들이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사료 먹고 나서 배고픔을 뭐로 달리겠어? 어쨌든 볏짚 먹게 돼 있거든. 그러면 하루 종일 볏짚 먹으면 양이 일일 볏짚을 무제한으로 먹게끔 하면 볏짚 양이 얼마 정도 될까 해본 사람들 없어. 내가 보면 물어보나만. 이 볏짚 양을 재보는 사람도 없어. 우리가. 어느 정도 먹느냐를 그걸 따져봐야 돼. 그러면서 뭐가 생산성이 저기하고 뭐 지금 살기가 힘드네 막 이런 얘기 하냐고.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적인데 그냥 하는 거야. 남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게 무슨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잘못하니까 오히려 번식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그러는 거야.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여기서 아직도 볏짚을 하루 종일 먹게끔 하는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로. 하루 종일 먹게끔 하면. 그거는 한마디로 과비의 주범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일 볏짚을 무제한 먹이면 하루에 몇 킬로 먹는지 아세요? 15kg 정도 먹어. 똑같아. 비육수 먹는 양하고. 그러면 수분 30% 빼면 10kg야. 그럼 이 10kg는 볏짚 2kg가 배합사료 1kg라며. 그러면 배합사료 몇 킬로 먹는 거와 똑같아. 그거 살찌는 거야. 살찌는 거야. 살이 쪄도, 자, 우리는 배웠어. 휘발성 지방산을. 볏짚은 뭐로 변한대? 초산. 초산은 뭐로 변한대? 유지방, 체지방. 그러니까 유지방, 체지방은 그러니까 번식우가 기름기가 끼는 거야. 기름기가 끼면 근육내만 낍니까? 피하지방도 끼고, 난소도 끼고, 자궁에도 끼고, 혈액에도 끼고, 번식이 될 수가 없지, 몸에 염증이 있으니. 그리고 송아지 설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 송아지가 태어나면 15일 되면 변이, 노란색으로만 변해서 순두부처럼 허여스름한 변으로 대부분이 변하는 거야. 그게 뭐 때문에 그래? 볏짚 많이 먹여가지고 과비로 인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근육 내에 있는 지방이 다 어디 젖으로 나와가지고 송아지가 먹으니까 그것을 송아지 변이 순두부처럼 변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냥 계속 2년 전서부터 제가 떠드는 게 그거예요. 아직도 안 돼. 이게 해결이 돼야만 또 번식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볏짚에 대한 넉넉함을 조금 줄여주고 배합살에 좀 무심했던 거를 조금 더 올려주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필요한 거예요.